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또 이렇게 카메라를 켜고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방인 성우시대의 박PD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카메라를 켜고 이야기를 해볼 주제는요, 제가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최근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본인들이 하시는 사업에 대해서 소개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편의점 하루 100만 원 팔면 얼마나 남을까, 카페 하루 100만 원 팔면 얼마나 남을까, 공차 프랜차이즈 하루에 땡땡 벌면 얼마나 남을까, 이런 주제로 많이들 콘텐츠를 다루시길래 저도 한번 세탁소에 대해서 찾아봤더니 세탁소에 대해서 다루시는 분들은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세탁소 운영한 지 지금 7년 차 되는데요. 세탁소는 마진율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세탁 사업을 사실 한번 시작하면 오래들 하시거든요. 지금 제 주변에 이제 세탁소 사장님들 보면 거의 저희 아버지 나이대 분들이 많으신데, 그분들이 보통 못해도 15년, 20년, 30년 뭐 은퇴하실 때까지 세탁소들을 운영을 하시더라고요. 보통 보면 그분들이 왜 한번 세탁소를 시작을 하면 그만두지 못하고 이렇게 20년, 30년 동안 세탁소를 운영을 하게 되는지 이야기를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민 붐이 막 일어났을 때 이민 1세대 분들의 가장 인기 사업 중에 하나가 세탁소 사업이었거든요. 그 이유를 제 나름대로 한번 분석을 해 보니까요, 제 경험에 빗대어서 첫 번째로 다른 사업체들에 비해서 필요한 뭐 경력이라던가 기술이 그닥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저희가 생각하는 세탁소라고 하면 손다리미 하나로 막 땀을 뻘뻘 흘려 가시면서 이렇게 다리시는 모습을 상상을 할 텐데요. 사실 요즘은 기계가 다 한 80%, 90% 다려주거든요. 그리고 10% 나머지 20%는 사람 손으로 터치업 정도를 하는 수준이지, 그래서 기술이 없더라도 그냥 기계가 모든 일을 어느 정도 해결을 해주기 때문에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뭐 어떠한 경력이나 기술이 필요 없다라고 다른 사업에 비해서, 요식업이라던가 다른 사업에 비해서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 어느 정도 영어 소통만 되신다라고 하면 이 세탁소 사업을 운영하는데 사실 큰 지장이 없습니다. 세탁소에서 사용되는 용어라던가 영어의 범위는 굉장히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요. 보통 세탁소 뭐 한 3개월, 4개월 정도만 운영을 하셔도 영어 못 하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 소비자들과 소통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시거든요. 영어 때문에 굉장히 사업을 하면서 어려움들이 많은데 세탁소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영어에 대한 부담은 좀 적은 사업인 것 같다. 물론 영어를 더 잘하면 잘할수록 좋긴 하겠죠. 소비자들과 더 딥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으니까요. 네, 이제 한번 가게를 둘러보면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렇게 이게 셔츠, 여기 그냥 셔츠 걸어두면 이게 기계가 자동으로 다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손으로 일일이 다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이게 소매 다리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게 바지라던가 뭐 모든 옷감들을 다리는, 요거는 자켓을 다리는 기계고, 요것도 바지 다리고 뭐 이불보 다리고 뭐 다 다립니다. 이걸로. 이거는 바지 이제 피는 기계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기계가 80%, 90% 작업을 다 해준 뒤에 저희가 이제 마무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일이 그렇게 어렵거나 힘들지는 않다는 거죠. 또 다른 세탁소의 장점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타 이런 사업에 비해 경쟁이 굉장히 적다라는 겁니다. 아마 캐나다나 미국 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보통 한 동네에 세탁소가 하나씩은 꼭 있거든요. 꼭 이제 마트 옆이라던가 아니면 몰 안에 이렇게 하나씩 세탁소가 꼭 하나씩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 동네에 어느 정도 독점으로 세탁소를 운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경쟁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다른 사업에 비해서 현저히 적다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서 있는 단점이라고 하면 경쟁이 적은 만큼 사실은 저희가 세탁소에서 모실 수 있는 손님이 한정이 돼 있거든요. 그 동네 분들로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세탁소가 유명해가지고 저쪽 세탁소 차를 타고 30분까지 운전을 하고 가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동네 분들 위주로 장사를 하기 때문에 이런 매출의 한계점이 다른 사업에 비해서 어느 정도 낮게 측정이 되어 있다. 뭐 예를 들면 식당 같은 경우에는 맛집으로 소문만 잘 나면 사실 30분, 40분 운전해서 그렇게 찾아가시는 분들도 꽤 많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식당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이제 소위 말해서 대박이 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세탁소 같은 경우에는 동네 분들을 상대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매출의 한계점이 분명히 있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세탁소에서 하루에 얼마 팔면 얼마가 남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제가 이번 컨텐츠를 준비를 하면서 한번 장부를 정리를 해봤더니 저희 가게가 하루에
매출 한 100만 원 정도 조금 더 넘게 나오더라고요. 평균적으로 365일 오픈하는 날을 기준으로 계산을 했을 때 100만 원 정도 넘게 매출이 나오는데, 그냥 100만 원이라고 이제 매출을 가정을 하고 세탁소에서 하루 100만 원이라는 매출이 발생했을 때 순이익률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대략적으로 제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숫자를 다 외우지를 못해서요. 한번 보고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저희 가게 렌트비가 있겠죠. 가게 임대료가 한 달에 한 500만 원 정도, 5,000불 정도 나오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직원 2명을 파트타임으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직원 2분들에게 나가는 인건비가 한 달에 한 3,000불 정도. 세탁소 특징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계를 사용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기계가 돌아가면서 사용되는 전기세. 저희가 제일 중요한 게 생명이 이제 보일러거든요. 스팀으로 모든 옷감들을 다리기 때문에 그 보일러 가스비, 전기세가 한 달에 15만 원 정도 평균적으로, 가스비는 좀 많이 나와서 한 450불 정도, 그리고 저희가 필요한 이런 옷걸이라던가 패킹할 때 쓰는 이런 비닐 봉지, 그다음에 각종 뭐 세탁에 필요한 이런 비품들, 그게 이제 한 달에 한 30만 원 정도 나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세탁소에서 가장 중요한 드라이 클리닝을 할 때 쓰는 그 솔벤트라는 기름 있죠. 그 기름을 1년에 몇 번 오더를 하는데 그냥 한 달로 계산해 보니까 한 150불 정도 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인터넷, 뭐 보험비, 뭐 카드 단말기 비용, 뭐 이런 거 다 해가지고 평균적으로 한 550불 정도. 그리고 기타 뭐 잡비로 뭐 메인테넌스라던가 뭐 부품 뭐 이런 거 한 달에 뭐 그냥 한 500불 잡아봤어요. 그렇게 계산을 해봤더니 총 비용이 한 10,000불 정도 한 달에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에, 하루에 저희가 100만 원 매출을 판다라고 가정했을 때 주 6일을 오픈을 하니까요. 한 달에 24,000불 정도, 2,400만 원 정도 지금 저희가 버는 거거든요. 거기에 10,000불이라는 비용이 빠져나가니까 14,000불 정도가 남는 거죠. 그래서 14,000불 정도면 마진율이 60% 정도 남는 것 같아요. 다른 세탁소 사장님들이 여쭤봐도 더 남으면 더 남았지 덜 남진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다른 세탁소는 보통 직원분들을 안 쓰시고 부부들이 운영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사모님이 아침에 나오셔가지고 뭐 수선이라던가 카운터 봐주시고, 그리고 사장님은 드라이 클리닝, 그리고 이런 다리는 작업들을 하셔가지고 부부 두 분에서 운영하신다면 인건비 뭐 300만 원, 400만 원은 세이빙이 되겠죠, 충분히. 그리고 기타 잡비에 사실 이런 메인테넌스, 수리 비용이 이제 들어가는데, 세탁소에서 만약에 뭐가 하나 고장 났다 그러면 사실 큰 돈이 들어가거든요. 이제 캐나다 세탁소뿐만이 아니고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제 고치는데 비용이, 인건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뭐 불렀다 하면은 돈 50만 원 깨지는 건 금방이거든요. 근데 이제 세탁소를 오래 하신 분들은 주인분들이 다 핸디맨이 되어서 웬만한 문제들은 다 본인들이 고치곤 하더라고요. 그게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한 60% 정도 마진은 남는다. 제가 주변에 이제 요식업 하시는 분들 많은데, 요식업 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마진율이 20%에서 30% 많게는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에 비하면 사실은 세탁소는 마진율이 굉장히 높죠. 그리고 이게 저희가 지금 이제 가지고 있는 드라이 클리닝 기계인데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이제 이 탱크 밑에, 탱크에서 그 솔벤트라는 기름이 일로 들어와서 이 모든 옷감들을 빨아주는 거거든요. 데미지가 없이. 네. 기름으로 빨기 때문에 이런 정장이라던가 실크라던가 이런 게 굉장히 부드럽게 빨리겠죠. 그리고 이게 솔벤트가 쓰고 버려지는 게 아니고, 솔벤트란 기름이 다 써지면 여기 이 탱크로 들어와서요. 이 탱크로 들어와서 쿠킹이라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쿠킹이라는 작업은 뭐냐? 한마디로 이제 솔벤트를 안에서 끓여주는 건데요. 이 안에 솔벤트가 이제 끓여지면서 안에 진공 상태를 만들어 주거든요. 그럼 이제 솔벤트가 끓여지면서 기체화가 되고, 그 기체화된 그 솔벤트를 이 냉각기로 쿨다운을 시켜주면 또 그게 액체화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깨끗한 상태의 액체가 다시 되는 거거든요, 솔벤트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여기서 올라와서 여기서 빨고 여기로 다시 돌아가지고 이렇게 계속 순환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재활용이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솔벤트를 잘 관리하고 잘 쓰시는 분들은 1년에 뭐 2-3번 오더 할까 말까인 것 같아요. 또 세탁소가 마진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이런 행어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행어가 저희가 여유분을 다 사놓기 때문에 한 달에 한 30만 원 정도 드는 거지, 바빠도 그 정도 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용이 어떻게 보면 고정 비용인 거죠. 근데 요식업 같은 경우에는 이게 비례하죠. 매출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식자재에 들어가는 비용과
그 인건비가 있기 때문에 이게 동일하게 올라가는데, 세탁소 같은 경우에는 고정 비용이 매출이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계속해서 순이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뭐 유일하게 드는 비용이라고 하면 이런 행어들인데, 행어들이 얼마나 하겠습니까? 네. 저희는 바빠지더라도 사실 이 행어가 더 나가는 거지, 식당에서 바빠지면 식자재가 더 많이 나가는 것처럼 비용이 크게 이제 들지가 않는 거죠. 이런 자켓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한 45불에서 50불 정도 받는단 말이에요. 보시면 개인정보가 있어서 이름은 가렸는데 140불 정도 된단 말이죠. 145불. 이런 손님들 하루에 3명만 와주시면 15만 원이라고 치고, 그죠? 그럼 벌써 45만 원이니까 굵직한 손님들 하루에 3분만 와주시면 하루에 100만 원, 뭐 어렵지 않게 사실 버는 거죠.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이 환경 문제에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이 세탁소를 신규로 해서 새로운 장소에 새롭게 세탁소를 오픈하는 게 거의 이제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운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만큼 제가 한 자리에서 세탁소를 하고 있으면 옆에 세탁소가 들어오기가 어려운 거죠. 저희가 보통 주 6일 오픈을 하거든요. 코로나 이후로 저희가 이제 9시부터 5시까지 하루 8시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휴일에는 모든 세탁소가 다 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꼭 한 번씩은 공휴일이 있죠. 공휴일이 만약에 주말로 겹치면 대체 휴일로 뭐 월요일이나 금요일날 저희가 쉬고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연휴에도 저희가 한 일주일 정도 문을 닫고, 그래서 다른 사업에 비해서 이렇게 워라밸을 어느 정도 유지를 하면서 할 수 있는 사업이다. 저도 사실은 이렇게 유튜브를 할 수 있는 이유가 시간이 어느 정도 남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보통 세탁소는 오픈하고 나서 한 4시간, 5시간, 뭐 많게는 6시간 안에 모든 일들이 다 끝납니다. 보통 세탁소 오래 하신 분들은 1시쯤 되면 일이 다 끝나요. 그럼 1시부터 마감 시간대까지는 이제 카운터 보시고 이제 다음날 작업 준비 그냥 사부작 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사업에 비해서 시간이 많이 남기 때문에 안정적인 사업체를 운영하시면서 저처럼 이런 사이드 잡을 하고 싶으시거나 나는 리스크한 사업은 싫어, 난 안정적인 게 최고야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세탁소 사업이 굉장히 괜찮은 아이템이라고 생각이 돼요. 오늘은 북미에서 가장 인기가 많았던 사업 중에 하나였던 세탁 사업, 왜 그렇게 이민 1세대 분들에게 그렇게 인기가 많았고 한 번 시작하면 나올 수가 없게 되는지 그런 이유에 대해서 한번 제가 나름대로 한번 분석을 해봤고요. 네, 뭐 사람마다 세탁소마다 또 상황이 틀리고 마진율도 틀릴 수 있으니까요. 그냥 참고용으로만 재미있게 그냥 봐주셨으면 좋겠고, 날씨가 좀 추워지고 있는데 감기들 조심하시고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